네, 저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 지원팀의 귀농기촌 업무를 맡고 있는 전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차고요. 네, 서천군 일반 현황부터 특산품 이런 거부터 이제 귀농기촌 지원 사업 이런 현황 이런 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일반 현황입니다. 네, 서천군은 지금 세대가 한 26,000호 정도 되고요. 인구는 이제 52,000. 전에는 이제 장항이 이제 재련소로 이제 좀 번성했던 시기에는 뭐 13만 이렇게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장항 재련소가 안 하면서 좀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65세 인구는 이제 한 35% 정도 되세요. 매스컴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군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구역은 이제 서천읍, 장항읍 2개 읍이 있고요. 나머지 11개 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군의 이제 지리적 특징은 이제 리아스식 해안하고요. 이제 갯벌, 서해안 이제 특징이죠. 갯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은 산은 없어요. 거의 이제 낮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제 밑에 지방은 거의 이제 평야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으로는 이제 금강이 흐르고 있어서요.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서해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좌측에는 이제 해안지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평야지, 약간 이제 보령이나 부여에 인접한 이제 위쪽에는 약간 이제 중산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가들, 이제 강과 바다가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이제 농산어촌 마을입니다. 네, 교통은요,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서천에서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한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고도 나고 막 그래서 조금 이제 더 걸리긴 했는데 차가 안 밀리면 한 2시간 정도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중국 경부고속도로에 가까워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기차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장항선이라고 있잖아요. 그 장항이 이제 서천에 있는 이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차도 가고 있고요. 기차는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역까지. 그리고 이제 공주에서 서천에 있는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도 있고요. 이제 교통은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기차에서 대중교통은 조금 편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 호수는 한 6,600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총 인구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다 농업 인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인구도 한 26%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쪽이 이제 평야 지역이 많아서 이제 논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밭에 비해서 논이 많고요. 서천군 이제 농업 작물 현황을 보면요. 이제 저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이쪽 바닷가에 가까운 이제 서면 지역은 이제 민들레나 잎들깨 이런 걸 재배를 하시고요. 저는 판교는 이제 포도, 표고버섯 이게 많이 하시고 종천이나 이제 이쪽 마산 이쪽 부분은 약간 원예 지역이 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 마산 지역은 블루베리, 수박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역은 주로 이제 벼농사 주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한산면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못이라든가 이제 화해 같은 걸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에 이제 관광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서천 일경이 이제 마량리 동백나무 숲하고 해돋이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되게 시원하시죠? 이게 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인데요. 이쪽에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 한 500년 수령의 이제 동백나무가 한 85주 정도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오력도라고 하는 이제 무인도 섬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동백정, 이 바다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전망 좋은 동백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3, 4월 정도에 이렇게 동백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이제 남해나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약간 이쪽 중부지방 이상에서는 이렇게 보시기 좀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지정된 이유가 이제 북쪽 이제 최대 한계선에서 이제 자라고 있다고 해서 그 뭐 식물 분포학적으로 좀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신성계 갈대밭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갈색의 이런 이제 갈대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다 이제 배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봄철, 여름철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녹색인 이제 갈대가 더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이제 갈대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현재 사진은 아닌데 이쪽에 이제 데크를 더 개발해서 이쪽에 전망대라든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했고요. 이제 야경 같은 것도 더 조성을 해서 이제 야간에도 이제 관광 오실 수 있게 지금 개발을 조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 모시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제 한산 모시 마을이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이제 모시 마을이 이렇게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서원인데요. 이제 모근이색 이제 가정의복 선생님하고 모근이색 선생님이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사역서원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관광지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광고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이쪽이 이제 조금 1.5도로 이제 완만한 경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개방 실내 안 찾으시고 개방된 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고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이제 백중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음력 한 7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조수간만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이제 시기가 있어요. 한 3, 4일 정도 전후로 해서 그 시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완만한데 이제 조수간만 차이가 너무 이렇게 나면 이제 해수욕을 하나 들어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한 1점 몇 킬로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들도 이제 여기 춘장대 안전대 이제 근무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 이제 사건 사고도 있어요. 뭐 술 드시고 뭐 안 좋은 일 하러 가겠다 그러신다고 여기 가시는데 백중살이 기간에 오신 분이 이제 그런 사건 접수를 하고 왔는데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너무 멀다고 취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경으로 서천군 육경으로 이제 국립생태원하고 해양생물 자원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5대 기후별로 이제 농심 거기에 따른 이제 식물이라든가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막 기후 이런 것처럼 이거는 열대 기후 이렇게처럼 이제 식물들 이렇게 전시해서 이렇게 관람하는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립해양생물 자원관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안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인근은 이제 장안 산림욕장도 인근에 있고 스카이워커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해양생물 관련해서 이제 뭐 연구라든가 전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해양 어류 같은 거를 이렇게 전시했어서 이제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많이 오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금강 하구 쪽에 이제 철새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 뭐 이제 방송국에서 1박 2일에서 이제 뭐 이쪽 철새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주로 이제 가을쯤에 오시면 이제 뭐 가창오리라든가 여러 가지 철새 이제 근무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충남 서천군이고 이쪽이 다리를 여는 이제 금강 하구뚝인데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전북 군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장항수 송림 산림욕장인데요. 이쪽에는 요새는 이제 뭐 맹문동 같은 것도 식재가 많이 있어서 뭐 8월달이나 이런 휴가철에 방문하시면 이제 보라색에서 이제 맹문동 같은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항 스카이워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 지상에서 한 1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게 다 이제 메시같이 이렇게 돼서 밑에도 뚫려 있고요. 좀그 스릴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보시면 바다 쪽 앞 끝까지 가셔서 이렇게 뭐 사진 찍으실 수 있거나 그래서 전망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송 위를 걷는다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군은 이제 서해바다에 껴 있잖아요. 그래서 갯벌도 이렇게 있어갖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갯벌 체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뒤에 부분은 이제 그 비인면의 선돌이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쌍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선돌이 갯벌 체험장, 이제 월화성 갯벌 체험장에서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흥 숭림 쪽에도 이제 갯벌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군 특산품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릴 텐데요.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한산 모시 같은 경우 이제 여름에 입으시면 엄청 시원하고 한데 그런 이제 약간 고가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한산 모시가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산 소곡주, 그리고 안전뱅이술이라고 많이 아시죠. 이제 뭐 도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맛이 달콤해서 이제 드시다 보면 못 일어나세요. 다리가 꼬이셔서 못 일어나시는 한산 소곡주가 대표적으로 특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 저희가 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충남에서 이제 김 원초 생산하는 건 한 80% 이상은 다 서천에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지역에 이제 김 같은 거 많이 이제 조미김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원초가 이제 서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서천에서도 조미김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업체가 많이 생겨서 많이 시중에도 서천김 이제 브랜드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평야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이 유명한데 이제 설해야 쌀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 쌀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 쪽으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축제로 이제 한산모시 관련해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매년 한 6월 정도 진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못했어요. 이때 보시면 한산모시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그때는 조금 더 한산모시를 좀 할인해서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 소곡주 축제도 이제 매년 한 10월 정도에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소곡주는 이제 다 빚는 곳이 다 달라요. 이제 가양주가 이제 많긴 한데 이제 직접 제조하는 곳마다 맛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소곡주를 어디서 사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다음에 또 다른 소곡주를 하는데 또 다른 맛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맛이 각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소곡주 업체별로 품평일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로 이제 컵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그 업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쪽에서 먹어보시고 품평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쪽 한산면 지역에서는 이제 집에서 가양주로 많이 만드세요. 이제 차례나 뭐 이런 거 지내실 때 쓸 수 있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축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는 이제 서해바다도 껴있고 이제 관광지도 많아서 주로 이제 해산물 축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이제 뭐 문화예술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축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이제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귀농인하고 이제 귀촌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이제 귀농인은 이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이제 농촌 지역으로 오셨을 때 농업에 종사하시면 이제 귀농인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농업 외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귀촌인으로 분류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거주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귀농귀촌 작년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도시 지역이라도 왜 나는 읍면 지역이긴 한데 아파트에 사는 뭐 이제 이런 신도시인데 왜 나는 자격이 안 되시냐 이런 분들도 많은데 현재는 이제 법령상 그 주소지에 따라서 읍면 지역이 이제 농어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귀농귀촌 자격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요새는 조금 더 그걸 보완해서 읍면 지역에 사시더라도 제촌 비농업인으로 해서 뭐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신청하실 수 있게 조금 더 개선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300평 이상 경작을 하시고 이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면 이렇게 농업인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 농업인의 기준을 거의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이 이제 자격증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걸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이 이제 뭐 농업인이라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이제 이 농업인에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 거기에 계셔야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천군은 이제 귀농귀촌 인구가 이제 매년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요. 작년에 약간 좀 주춤했어요.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주춤을 한 상태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많이 관심도가 높으셔서 많이 이제 증가하시다가 작년에는 조금
전국적으로도 줄고 저희 서천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보다는 저희가 좀 적어요. 통계청에서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한 555명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뭐 이제 직업 때문에 오시거나 이제 뭐 도시 지역에 사시더라도 그냥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요양원에 이렇게 주소를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제외하고 한 절반 정도 이제 실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거든요. 통계통자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이제 관련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보시면 다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모드에 거의 귀농귀촌 참여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률도 높으시고 이제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으시고 창업 관련한 이제 교육에서도 참여율이 높으시고요. 주로 서천군에 오시는 분들 장목 재배 현황은 처음부터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험이 있으셔서 뭐 특용작물이라든가 뭐 특작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주변에서 하실 수 있는 작물부터 선택하시는 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보시면 뭐 콩이라든가 고추, 양념채소 쪽으로도 많이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고구마, 감자 집에서 드시는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단체가 이제 2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이제 귀농인 협의 그리고 귀농귀촌 연구회 이제 2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관에서 뭐 행정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이제 단체 통해서 뭐 빈집 정보라든가 여기에 정착하셨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그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귀농귀촌 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뭐 이제 재능기부 활동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대상으로 공동 실습법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민과 같이 이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민입지 사업을 이제 3주기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1주기에 3년씩 해갖고 지금 3번째에서 이제 거의 올해로 이제 7년차 정도 되거든요. 7년차 정도 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단계별로 정조 의학 단계, 2주 준비 단계, 2주 실행 단계, 2주 정착 단계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사업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 가셨을 때 그 해당 이제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쪽 지자체에 직접 이제 전화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박람회를 하면은 이렇게 찾아가셔서 한 번쯤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청구를 이제 두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민간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귀농귀촌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주로 이쪽이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이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밑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뭐 주택이라든가 농지 이런 정보 그리고 임시거처 비농민의 집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 더 상담받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박람회도 저희가 참가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는 저희가 참가는 안 했지만 뭐 여기 AT 센터에서 하는 박람회에는 주로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박람회도 오셔서 다른 지자체 여러 군데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요.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냥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지자체에 먼저 상담을 하시고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이미 뭐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뭐 소급해서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사실상 어렵거든요. 뭐든지 사업, 귀농귀촌 관련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내가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가 많으니까 이 사전에 하시기 전에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처럼 찾아가는 이런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요. 원래 이제 귀농 투어를 이제 매년 한 3, 4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문제긴 한데 운영 방법을 달리해서 소그룹 형태로 갈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그냥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지역 탐색을 해보시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내려가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비용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귀농 투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 한 대를 이제 대절을 해서 뭐 사당역에서 1번 출구에서 출발을 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같이 내려오셔서 이제 농가라든가 이제 주요 관광지 그런데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따라 이제 궁금하신 건 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게 이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참가비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2만 원, 그래서 뭐 3만 원 정도 하고 이제 숙식 다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농촌에서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언제 할지를 지금 못하겠어요.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어서 이제 농가들 이제 가야 되는데 농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오시거나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귀농 투어랑 이제 유사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시민 가족 단위 뭐 자녀분들하고 오시거나 이렇게 이제 4인 기준으로 해서 오고 계시는데 이거는 주 목적이 이제 귀농 귀촌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이제 가족 간의 동의를 구할 때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자녀분들도 같이 와서 이제 농촌에 살면서 여기에서 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살 건데 괜찮은지 같이 한번 이제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드려요. 관심 있는 농가에 매칭해드리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도 축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축산농가에 매칭해서 거기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일도 한번 해보고 뭐 가족 간의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귀촌한 농가에 이제 목공을 하시는 분들 이제 집에 이제 매칭을 해드려서 이렇게 한번 진행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가족 간에 같이 오니까 조금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제 농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자녀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원래 단체별 한꺼번에 같은 날 이제 모여서 이제 농가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별로 이제 농가별로 이제 그때 시기별로 지금 다 틀리게 해서 지금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지금 10세대 총 20세대 하는데 지금 좀 상반기는 아예 못했다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2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임시거처인데요. 지자체별로 많이 귀농인의 집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 지자체에 내려가셔서 이제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실 지역 탐색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제 하루 비용은 이제 5,00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게 5개, 군에서 직영하는 게 5개 동이 있고요. 이제 마을가 이제 2층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데가 이제 2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사용료는 이제 5,000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이제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마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최대 1년. 그리고 이쪽 편이 이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귀농인의 집이고요. 주로 이제 원룸 형태 있고 방하고 거실 이제 방하고 거실 나누어져 있는 이제 트룸 형태도 이렇게 있고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지금 뭐 치사라든가 이제 세탁기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을에가 이제 활용한 건데요. 요 밑에 층은 마을 주민들이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2층에는 이 부분은 이제 귀농인의 집으로 임시거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다 돼 있는 대로 이제 했고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직영하는 데는 이제 이 귀농인들이 5동이 있어서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크게 터치가 없어요. 뭐 지역 탐색을 하시거나 주택 신축하실 때 잠시 머무르시거나 아니 수리하실 때 잠깐 머무르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는 이제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역 주민이 이제 터치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지원센터랑 가까워서 뭐 거기에 따른 이제 귀농인촌 지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거 이제 마을에 가는 좀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역으로 잘 활용하면 되게 큰 장점이 되실 수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분이 이제 도시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관심도가 많으시겠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엄청난 관심을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생활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마당에 쓴다던가 아니면 마을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가서 좀 도와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농지를 이제 임차하시거나 주택을 이제 이렇게 뭐 임대해 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알선을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동네에서 이제 아름아름 판매가 많다고 하죠. 보시면 저희 쪽에 뭐 정보를 주시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적은 편이고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아름아름 판매하는 게 많아요. 판매나 임대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좀 단점을 뭐 이용한 이제 장점이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시고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별로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좀 대기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한 2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 인구가 저희도 이제 유입이 적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 조금 높은 추세예요. 그게 이제 저도 정확히는 이게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더 빨리 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 추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타지 자체는 지금 아직 정확히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청년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제 기능이 좀 하시는데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지원 정책이 조금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직 전입을 하시기 전에 도시 청년분들이 이제 농업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뭐 기반이라든가 이런 거 청년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훈련 농장을 매칭을 해드려요. 거기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작물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월 교육 훈련비라고 하는데 이게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요. 이제 한 여비 개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농가도 거기에 따른 교육을 지원해줘서 이제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하신 분들인데 네 분이 이제 하셨는데 이 네 분은 지금 다 정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과정별로 해서 이제 초급, 중급, 심화 뭐 창업 과정을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 진짜 기초적인 것들 이런 거 챙겨 있고요. 중급은 이제 작목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업으로 갔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농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창업 사례들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농기계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거 이제 전지하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형 일자리 발굴 창업 교육인데요. 이거는 이제 농촌에 내려오셨을 때 이제 농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뭐 생활공하고 뭐 보존생활, 천연 생활용품 만드는 뭐 이런 과정 프로그램도 했거든요. 뭐 팜파티, 플래너 같은 것도 하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목공교육하고 이제 치유음식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농산물 활용해서 이게 내가 먹는 양약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치유한다는 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이 많으셨고 이렇게 목공 교육이 진행을 해서 이제 목공 지도사 뭐 자격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급받아서 이제 방과 후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공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도자기 만드는 교육을 지금 추진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시군에서 이제 멘토멘티 사업이라고 이제 관심 있는 작물이 있는데 영농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또 막상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 가셔서 이제 5개월 동안 배우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작물을 가지고 신청서를 내주셔서 대상자가 되시면 거기에 맞는 이제 농가를 매칭해드려요. 이제 아무 농가나 매칭을 해드리진 않고 이제 거주하시는 거기 주택에서 좀 가깝고 이제 어느 정도 영농 경영도 갖고 계시고 그 작물에 대해서 기술을 갖춘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보다 좀 수당은 적긴 한데 연수생이 한 80만 원 정도 여비 기념으로 받으시고 편도농만 40만 원 정도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고 이게 뭐 5개월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딱 끝나긴 하는데
계속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쪽 네트워크 연결하셔서 창업하실 때까지 많이 이제 이 멘토분들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작물을 이제 한번 재배해 보시고 이거는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기회 제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괜찮다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이분이 조금 더 멘토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군에 내려오시면 이제 주택 주거환경 이제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뭐 주택을 신축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주택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30개소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 매년 1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은 1월 달에 신청 접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1월 달에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임대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이제 5년 이상 장기 임차 하시고 이제는 현 그 주택 소유주한테 이제 수리 그 승낙을 받으신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교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택 수리하시는데 거의 건축물 등록 대상이 있는 주택도 있고 이제 뭐 재산세만 내시는 이제 주택도 있거든요. 근데 재산세만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뭐 불법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또 재산세는 내고 있는 주택도 많으니까 그거까지 재산세를 내는 주택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산세 마저 안 내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지원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입이나 임차하셨을 때 그런 거 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옛날에 지으신 집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집이 많아요. 보시고 땅 소유주도 또 다른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리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최소한으로 조금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적게 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난방이라든가 이제 뭐 창호 교체가 대부분 많으시고 뭐 보일러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이제 부엌 계량 같은 경우 많이 하시고 화장실 이렇게 하는데 한 2천만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속 한번 여쭤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흙집 같은 경우 이제 막 구입하셔서 이렇게 뼈대만 살려서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한번 사전에 하실 때 견적 한번 꼭 받아보시고 받아보신 견적보다 항상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제 또 부수적인 게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요. 그런 거 뼈대만 살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신축 비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사전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주택 신축하시는 경우에는 설계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신축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제 귀농인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귀농 기초하신 분들도 이제 서촌 국민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무주택자인 분에 한해서 이제 융자도 2%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이제 경제 측량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30% 감면 혜택도 있어서 그런 거 같이 신청하신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귀농인 대상으로 이제 농업 경제 등록이 있으면 귀농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등록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50만 원 한도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뭐 매치기라든가 지금 텃밭도 가꿔야 되고 내가 뭐 하는데 동력 공모기도 필요하시고 하잖아요. 관리기도 사셔야 되고 그런 거 구입하실 때 이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HB도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에 풀도 깎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구입 많이 하시고 관리기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사신 거는 다 안 되시고 대상자 되신 다음에 사신 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뭐 지원 사업이 떠 있는데요. 이건 뭐 귀농 수익형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개소당 이제 한 분당 이제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제 보조고 융자가 아닌 보조로 이제 7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요. 자부담 300 정도 해서 여기에는 이제 농기계라든가 이제 시설 하우스라든가 본인 이제 영농에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농업인 관련해서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한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뭐 하우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작물은 어떤 거를 재배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규제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대한 귀농인이 이제 영농에 어떤 거든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개소당 이제 한 700만 원 정도 보조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업은 이제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생산물이 나온다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창업 교육도 이제 진행을 다시 한번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1대1로 좀 매칭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을 받으시면 그 컨설팅에 따른 이제 다시 실행비를 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건 이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건 자본적인 성격이 아니라 약간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뭐 포장재를 더 만드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이제 구축하신다던가 할 때 그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신규 안전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단체 쪽으로 해서 뭐 거기에 필요하신 영농에 필요하신 뭐 이런 자원 뭐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화합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단체에서 많이 하고 아까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재능기부 관련해서 이제 한계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하시던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농촌에서 와서 도와주시면 큰 재능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단체에서 계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전에 샤시를 하시던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방충망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독거노인들 이제 샤시 교체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방충망 이게 가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회원들 대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가르치니까 그게 금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쉽더라고요. 너무 큰 막 도구를 이용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도구도 뭐 이제 한 뭐 3, 4천 원짜리 뭐 칼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줄이라든가 왕만 사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능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학습 이제 농가 일순돕기인데, 요거는 이제 시골에 고용농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골에는 또 일손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농을 필요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일을 이제 수입 목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그분들을 좀 매칭을 해드려요. 농가에서는 이제 일손이 필요한데 이제 귀농인들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면, 이분들은 농가는 이제 귀농인들한테 이런 전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농에 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입을 얻으실 수 있고 영농 경험도 얻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농가가 이제 이 귀농인의 이제 그 임금의 절반을 되면 군에서 50%를 또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이제 지역민이나 여기 이제 현지 농업인처럼 이렇게 일이 숙달되지가 않으세요. 그것도 또 가르치면서 이제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제 지역민들이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귀농인 데려와서 막 이렇게 뭐 하늘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도저히 못 시키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50% 지원해준다고 해도 막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좀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배우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일을 또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또 잘해주시니까 또 이런 수요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문화공연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분들은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도 약간 예술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저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가수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활용해서 저희가 문화공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사례, 네. 그리고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뭐 전에 뭐 요식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제 음식에 크게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긴 하는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는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예약제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농가 맛집이라고 해서 지금 3군데 정도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이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식당처럼 운영을 하고요. 농가별로 한 매출은 한 1억 정도 되시는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류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절임 배추, 이제
귀농하신 분들 몇 분이 이제 모이셔서 이제 자신이 이제 생산한 이제 배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소득을 내기 위해서 절임 배추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혹시 어디신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 장소가? 절임 배추, 해수 절임 배추라고 있는데 이게 김 양식하는 이렇게 닦는 경우이에요. 이게 시기 안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활용해서 이제 절임 배추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민 예약 받아서 이렇게 출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한산 모시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시떡 창업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저도 떡뿐만 아니라 뭐 양말 오셔서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모시 양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송편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모시떡 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귀농하셔갖고요. 이제 자녀분들까지 다 함께 내려오셔서 이렇게 조금 회사가 좀 많이 커진 상태인데, 홈쇼핑이라든가 이제 해외 수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그 마을에 이제 한산 그 마을에 모시 재배하고 있는 농가랑 이제 계약 재배도 해서 그 마을 소득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희 멘토멘티에서 이수하셔갖고 귀농 창업 자금 이용해서 이렇게 창업한 사례인데요. 화훼 농가에서 멘토멘티 사업 받으셔 거기서 이제 기술 영농 경험 쌓으신 다음에 창업 자금 1억 5천원으로 이제 연동 하우스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술 경험으로 가지고 2년 전에 이제 화훼 시작하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단계별로 본인 이제 계획에 따라서 멘토멘티 교육 받으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는 전에 이제 세무소인가 회계사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쪽에서 오시다가 이제 이쪽에 지인이 있어서 그런 사례. 그리고 이건 산채류인데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호텔 이렇게 하고 한식당 운영하시다가 이제 수정으로 이제 귀농하셔갖고요. 이쪽 산채류, 머위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머위 연구회 수천에 이제 회장님도 하고 계시고요. 가락동 시장에 이렇게 오시면 수천군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들 이제 블루베리 하시는데 뭐 사양산업이라고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교육 같은 데 하시면 서천군은 그래도 블루베리 농가가 많이 있어요. 이제 공동 선별하는 이제 공간도 있고요. 그쪽 통해서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비행시키면에 블루베리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연결해서 묘목을 사시거나 계속 지속적인 이제 교육을 이제 별도에 계속 유지를 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귀촌인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조각가분이 이제 한 분 내려오셨는데 시골에 카페를 하면 사람이 많이 찾아올까요? 의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문화 공간이라든가 참 아실 수 있는 공간이 시골에 꼭 이렇게 도심 지역에 있어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적한 곳에 이렇게 이런 조각처럼 이렇게 뭐 전시도 해놓으시고 하시거든요. 의외로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창업해서 이제 뭐 소득을 좀 더 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잘 되셔서 이제 신문에 나오시고 이분이 이제 조각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사모님인데 커피 뭐 이런 거 이제 다른 거 뭐 지역 특산물 활용해서 모시 라떼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목공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제 아예 서천군으로 오셔서 이제 목공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런 목공 교육 있을 때 강사로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방과후 교사 뭐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노인분들 대상으로 뭐 교육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교육 참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건 단체에서 이제 공동 실습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땅 얻기가 힘들잖아요. 연고가 없으신데 오셔서 이제 임대한 땅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서천군 귀농기술 연구회 회장님이 이제 그런 유유지를 조금 더 임차를
이제 받으셔서 회원분들이 이제 각각 그룹을 나눠서 거기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예요. 뭐 저희가 따로 지원은 안 해드리고요. 지원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게 자부담으로 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고 뭐 고추 동아리 해서 전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래서 그 소득은 이제 반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다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이제 가시면 각 지역에서 이제 귀농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농업 관련한 이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뭐 군 농업 행정을 하는 농정과라든가 뭐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초기에 오셨을 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면 거기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두 개 따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인력육성 팀하고 농업인 교육을 하는 팀하고 이제 농촌 여성 대상으로 이제 하는 교육을 추진하는 부서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 지원팀하고 이제 기술 보급과는 이제 주로 이제 농업 관련해서 이제 지도를 기술 지도나 이런 거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교육이라든가 뭐 식량작물지는 이제 벼농사, 감자, 뭐 고구마 이런 식량작물 위주로 하고요. 원예 특장은 뭐 말 그대로 고추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루베리 이런 작물 기술 축산 이런 거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이제 별도의 이제 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쌀 품질 관리 실이라고 해서 뭐 쌀 품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도 해주시고요. 뭐 도정 수율 뭐 이런 것도 보시고 뭐 이제 혼입률 뭐 이런 것도 검사도 해주는 이렇게 실이 있어요. 그리고 병해충이 이제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미리 해드려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찰값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품종별로 이렇게 시범포도 운영하고 있어서 벼마다 이제 그 키라든가 이제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비교해 놓는 그런 포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분석실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토양이라든가 농업용수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땅에 이제 뭐 지수 성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이제 더 이렇게 그런 검사를 안 하시고 그냥 더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소득적으로 저기 금액적으로 조금 이제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토양 분석을 해서 필요한 그 농작물을 재배하시는데 필요한 이제 영양분만 해서 더 공급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학용수는 이제 그걸 농업에 하시는데 이제 그 적합한 용수인지 그런 거 한번 판단을 해드리고 뭐 이제 부사관 착지라든가 이런데 염해 같은 지금 소금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농지에서 이제 한 5군데 정도 그래서 이제 표본을 갖고 오시면 그걸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 작물에 부족한 뭐 영양소라든가 뭐 양분이라든가 이런 거 더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감자 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미생물이라고 해서 EM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서청 국민 대상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걸 판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서청군에서는 뭐 수요일마다 이제 한 사람당 40리터 말똥 2개 정도 물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많이 받아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뭐 좋으신 건 아니에요. 이 양이면 여기가 희석 배수가 뭐 500배, 1000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드시고 물 이만큼 많이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뭐 일단 생수병 정도에 가져가셔도 집에서는 충분히 쓰실 양이시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이 EM은 여기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방치하시거나 그게 되시면 그 균이 죽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실 만큼만 일주일마다 맨날 배부하니까 일주일에 쓰실 만큼만 가져가셔서 쓰셔도 되시고 이거는 뭐 집에 이제 개를 키우신다던가 뭐 이런 거 축사에 냄새 나잖아요. 이런 거 같이 물에 희석해서 뿌리시면 그런 냄새 저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생길제 축산용인데 요거는 뭐 먹이나 이제 소들이 먹는 이제 먹이나 물에 이렇게 섞어서 주면 이제 한우나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한 400
여대가 이제 부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대를 하고 있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사용료는 5,000원 정도 되시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고 최대 한 3일 한 기계에 대해서 3일까지 쓰실 수 있는데 그건 뒤에 신청자가 이제 없었을 때 3일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마을에 이제 갖고 나오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순회수리도 가끔 나가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일정 소모품 비를 내시면 이렇게 교체도 가능하시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농기계 순회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업 제조 실습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친환경 자재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 이제 자재를 이제 같이 활용해서 이제 농산물에 이제 이게 살균 효과라든가 살충 효과라든가 이런 거 낼 수 있게 농약 이에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연농 연구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컵이 대부분 귀농인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활과학관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떡 교육이라든가 요새는 쌀빵 교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치료 음식 이런 것처럼 이렇게 농촌 여성 근데 요새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꼭 여성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육자산업에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하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지역민하고 다음인데 주로 이제 농촌에 가시면은 저는 어디 신문인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민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방인인데 내가 외국인인데 말이 외국어를 잘하는 그냥 이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신 경우가 많아요. 도시에서 생활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개인 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공동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이나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새벽같이 그 집을 방문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근데 가면은 농촌에서는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6시에 귀농하신 분 집에 가서 마루에 앉아있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참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60대, 70대 이렇게 되시지만 현재 지금 실제적으로 마을에 내려가 보시면 가시면 청년회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막내라고 마을에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간다고 하시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한 60세 정도 되시잖아요. 보통 많으신데 가시면 심부름 시키신대요. 젊다고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꼭 귀농인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처럼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처음 차근차근 이렇게 학원이 있는데 많이 이제 개선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귀농이촌을 활용하는 이제 마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되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 귀농이촌 관계에서 이런 협의회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재능기부 활동에서 그런 부분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 이런 주택 수리 하시는 기술 계신 분도 계시고 목공 하시는 분들은 문패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단체에서는 이제 대문 도색 페인트로 이렇게 도색도 하고 있고요. 마을에 이제 음식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마술 하실 수 있는 재능 가지신 분이 있어서 마을에만 가서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마술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자꾸 이제 외부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이거는 귀농이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지 개선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이제 일자리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민 분들이 오히려 뭐 일 귀농이라고 해서 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 위에 또 별도로 계속 불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화합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기준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제 하시기 전에 많이 이제 요새 추세를 보면 한 1년 정도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보시면 여러 뭐 지역 탐색이라든가 농작물이, 그러니까 내가 재배할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취득하시거나 하시는데, 꼭 그 지역에 이제 가셔서 교육을 받아야 뭐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도시 서울 지역에도 이제 교육 많이 진행하잖아요. 경기도권에도 교육 진행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귀농기준 종합센터에서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에 다 전국 지자체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소지를 먼저 이전해서 이렇게 무작정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교육 받을수록 더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뭐 하시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그만큼 더 생각할 게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교육 같은 거 많이 이수하시고 가시는 게 뭐 하기 전에 사전에 내려가시기 전에 뭐 작물이 결정이 된다면 그 작물을 찾아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넓게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에 뭐 청년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양계를 하고 싶은 분이 재작년에 내려왔는데, 그분은 아예 양계장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우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양계라든가 이런 축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드는 작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분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습득하고 이제 내려오신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야 실패가 없고. 그리고 이제 송원장 이제 귀농기준 위해서 이제 준비 자세인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솔직히 귀농기준 하신 분들이 더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 앞에서 얘기하시면 그런 거 좋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노인분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도 하시고 도움도 해주셔야 서로 친화적으로 지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은 처음에 좀 귀농기준이 먼저 좀 다가가셔야 지역민도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가거든요. 약간은 처음 오는 사람이 이제 조금 대처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다가가셔서 하시면 좋고,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마을 행사에 꼭 참석을 하셔서 이제 이장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을 일에 참여 안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이장님 통해서 뭐 사업을 신청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이제 귀농기준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뭘 투자를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판매라든가 이런 거 소득을 보장한다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거는 꼭 선별적으로 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이제 불로소득은 없어요. 보시면 농업 관련해서 누가 그걸 한다고 누가 무조건 내 사주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받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법인을 만들어서 창업자금 받아오면 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이제 많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하는 경우 피해 사례는 많이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장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 전망대 아래 저게 갯벌인가요? 아니면 갯벌이 따로 있나요? 여기도 이제 갯벌에서는 있어서요. 이게 송림 갯벌인데 여기서 체험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장흥 송림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맹문동 좀 심어 있어서 TV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8월쯤인가 이제 만개한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 오시고 있고, 올해도 한 27,000주 정도 추가 식재돼서
좀 더 이제 면적을 더 넓히는 거. 그다음 갯벌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갯벌은 지금 선돌이 갯벌 체험장하고 월화성 갯벌 체험장. 그게 유두 그 섬에 있어요? 선돌이라는. 섬은 아니에요. 섬은 아니고 이제 내륙에 이제 붙어 있는 이렇게. 이게 유부도인가요? 요게? 네, 요게? 이것도. 그쪽에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고요. 그 섬에 갯벌이 있는 건 아니고. 그쪽에도 이제 갯벌이 이렇게 좀 서해안 그쪽이니까. 선돌이는 무슨 면에 있어요, 그러면? 선돌이는 기면에 있고요. 긴 면에. 예, 월화성은 서면에 위치하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 지도에 보시면 좀 더 관광지 보실 수 있어요. 서면에 있는 게 월 뭐라고요? 월하성. 월하. 예, 달 아래 있는 뭐 성, 뭐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섬이에요. 네, 월화성. 성. 예, 성. 거기가 갯벌이에요. 네, 갯벌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체험마을, 어촌 체험마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마을이나 농촌 체험마을 같은데 이제 귀농, 저희 귀촌하신 분들이 사무장으로 많이 이제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주위에 다 고령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취업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 지난달에 가서 스카이워크도 보고 이거 체험 한산 이거 모시 체험도 이게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요새는 야간 관광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성리 갈 때마다 이제 야간 경관 이런 거 조성했고 모시관도 지금 경관 조성해서 바닷가도 있는데 기어도 합니다. 네, 귀어도 서천군에서 하는데 이제 귀어는 저희가 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 않고요. 해양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게 되면 네. 누구한테 어떤 쪽이 일을 하는 기회가 되는 농사 짓는 거 대신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면 귀어가 되는 건데요.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네, 이제 주로 이제 보시면 낚싯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홍원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낚시하러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다가 그 주변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그냥 그 주변에 그냥 집 사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이제 취미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주 이제 업이 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낚싯배 같은 거 하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귀농보다 초기 자본이 더 진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매출액이나 이런 게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초기 자본도 많으시니까 뭐 이제 배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배가 이제 거의 억 배로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생각하시고 요새는 뭐 또 이제 어촌계라고 있잖아요. 이제 지역별로 어촌계가 있는데 그런 뭐 어촌계 귀여하시는 분들 그런 장벽을 이제 낮춘다는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들 유입하려고 어촌계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행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 것 귀여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흥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게 이제 서천, 보령, 이렇게 홍성, 뭐 서산, 태안 쪽 새로운 쪽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귀여 관련한 것도 많이 하시고. 순천하고 고창은 그 갯벌을 무슨 세계유산으로 뭐 등록하려고 뭘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도 저희도 요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거기랑 별도로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지역 자체가 완전 순천 거기 고창이라든가 거기는 이제 전북이니까 저희는 이제 충남권이고 그래서 제가 요구도는 그 유네스코 하여튼 그거 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도 네. 거기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요구도에 가는 이제 정기적인 선박은 없어요. 따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촌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귀농 인구라면 한 저희 자체적인 실제 조사를 봤을 때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율이 귀촌 인구가 훨씬 더 많으시고 귀농 인구는 아무래도 주로 평야 지역이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귀촌으로 시작하셔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귀촌 비율이 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연금 수혜를 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 요새 이제 서천군에 요새 많이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노인 관련한 이제 그런 케어
사업 같은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4시간 정도 어느 본가에 가셔서 이제 말동무 해주고 뭐 이런 사업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하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은 그런 거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귀농귀촌한 분들의 그 모임 중에서 혹시 집수리, 집짓기 그렇게 조합 내지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전에 이제 단체에서 이제 목공 건축 관련해서 그런 이렇게 팀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목공 관련해서 그런 건축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구성하셔서 이제 다른 데 이제 뭐 그런 거 지어주고 이렇게 수익 내시고 하시는 동호회 같이 있으셨었어요. 그럼 아까 그 귀농 귀촌 한 500명 중에 100명만 귀농하고 400명은 그냥 네, 귀촌한 그 정도의 사람이 비율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촌에서 이제 귀농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추후적인 거로 봤을 때는 비율이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해년도에 봤을 때는 1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땅을 내려줘서 땅을 구입하시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실제 경작을 해야지만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분들은 이제 농사 안 짓는데 주로 어디서 주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거기 뭐 귀촌하신 분들 이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런 귀촌도 이제 주거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꼭 귀농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귀촌인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신축하실 때 설계비 지원이라든가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그 외쪽으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이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귀촌인 서천 국민한테 다 주어지는 혜택이니까요. 그런 것도 다 신청하세요. 저희가 이제 하는 것만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수립이 있고 설계비 있고 이런 건데 국민 대상으로 또 추가적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지원 내용에서 가지고 귀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데는 서천군밖에 없더라고요. 그 귀촌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지금 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자체별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게 귀촌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제 국민이고 한데 그게 이제 그 대상을 귀촌인으로 이제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따지고 보면 다 신청 가능한 법이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농업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부서가 이제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농업에 관련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런 사업 지원 기준으로 좀 추진한 사업 중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더 귀촌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서천이 확실하게 있다고 필요가 돼 있다. 감사합니다. 갯벌도 주인이 있나요? 저 갯벌에 저기는 뭐 어떻게 누가 가서 뭘 채취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거의 이게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어촌계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여기 가서 자기가 배를 타고 가서 뭐 이렇게 여기서 어획을 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조개라든가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천에 이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 하나 있는데 이게 요구도 운행하는 배가 없으면은 개인적으로 다녀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여기가 관광지가 이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뭐 유네스코 뭐 이런 거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 뭐 약간 생태학적으로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관광지 개발은 아직은 안 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기적인 이제 선박이 있는 거고 여기를 지금 뭐 개발하려고 이제 뭐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여기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이제 배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숙박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이제 주로 이제 서면 쪽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서면 쪽에 춘향대 해수욕장도 있고 이제 마량리 동백나무도 있고 이제 성경 전래지도 있고요. 그쪽으로 이제 주로 관광지
있고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펜션 사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이제 그쪽 지역으로 많이 하시고 그쪽이 관광지다 보니까 조금 더 지가 부분도 좀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이 고등학교는 많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많습니다. 학교. 고등학교는 그렇게 지금 인구가 많지 않아서 고등학교가 지금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시골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있는데 다른 도시 지역보다 방과후 활동이 많이 돼 있어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주소지를 이제 두고 이제 크게 이제 학업이라든가 이렇게 강요를 안 하시는 거 이제 방과후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주소지만 남겨놓고 여기서 학교는 시골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보면은 뭐 승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가서 견학 활동이라든가 현장 학습 이런 게 많더라고요. 시골 학교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제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많아서 오히려 이제 시골 학교를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게 저게 성림 쪽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성림보다 군산 더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군산 쪽으로 네, 여기가 서천이고 여기 오면 이쪽은 군산 쪽. 금강을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군산하고 이제 경계가 돼 있고요. 인접한 대도시로는 이제 군산시가 가깝고 서천에서 또 전주가 이제 1시간 안 되는 거리에 또 있고요. 교통은 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서해안 쪽으로는 이동은 하시고 주로 이제 유입되는 이제 경로를 보면은 전 주소 지역이 주로 경기도, 서울, 인천 이쪽 서쪽 지방이 많으세요.